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앞서 리오프닝 이야기 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오늘 항공주들의 흐름이 좋고요. 우리가 사실 가장 기대하고 기다렸던 게 해외를 나갔다 오는데 자유롭게 나갔다 오면서 자가격리가 없는 그 시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니 항공주들이 더 잘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김민수 대표님은 이 항공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힘이요? 네. 아닙니다. 그냥 진행하시죠.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진행하십시오. 예. 네. 제가 혼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네. 저도 앞서 뭐 최현남 매니저님과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여행 가고 싶다, 빨리 또 여름휴가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방역 지침 완화가 이 항공업계 수요 회복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 단순히 투심일지 아니면 확 늘어나게 될지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계단식이죠. 방역 완화가 하나씩 풀려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일단 뭐 가능은 합니다. 이제 보니까 21일부터 가능하게 돼서 2차 접종해서 180일 지났거나 아니면 3차 접종했거나 그리고 또 이 7일간 격리 면제되면서 또 해외에서 접종하신 분들도 국내에 뭐 이상한 코드가 있더라고요. 뭐 거기 등록하게 되면은 또 이런 같은 적용이 된다라는 네. 부분 봤을 때 와, 이제 여행 갈 수 있다라는 쪽이고 이게 또 4월 1일 가게 되면 더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확정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행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커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여행이란 얘기나 아니면 항공주나 여행주나 모두 다 항공주가 더 중요하겠죠. 항공주 같은 경우도 일단 비행기가 떠서 가게 되면 가서 또 외국인들 태우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여객에 대한 진정한 의미겠죠. 순환이 돼야 되죠. 그 생각이 안 나서 네. 그 단어가요. 네, 그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일단 지금 한국인 입국자 수 요즘 글로벌 전체적으로 환자 4명 중에 1명이 한국인이랍니다. 그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좀 정체가 돼가려고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30만 명대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 쪽에서 한국 오고 싶을까요? 좀 꺼려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까지 같이 즉 한국이 안정이 돼서 외국인 관광객도 충분히 유입되면서 이런 명동에 가서 이제 외국인들 보이고 네. 이런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 수 가지고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쪽을 체크해 보시면서 물론 기대감은 높습니다. 우리만 가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항공사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쪽밖에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야지 태우고 간 만큼 또 태우고 올 텐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항공주를 바라보고 리오프닝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내에서 아직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일단 있는 상황에서 기대를 걸고 투자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악재, 이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에 오늘도 움직이는 거 보고 살짝 매도 관점 이런 쪽으로 바라봤고요. 네.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는 이제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직 가야 할 산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그럼 당연히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선 정리했다가 다시 보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의 자본을 얼만큼 보강을 시켜서 어떤 항공사들이 그만큼 좀 한때는 자본 잠식까지 다 들어가고 실적 뭐 매출 나와봐야 과거에 뭐 한 10분의 1 토막 났던 이런 상황들 쪽에서 어느 정도 자본이 보강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LCC 관련된 쪽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하는 쪽은 뭐 진에어나 티웨이 항공 같고요. 그런 쪽에서 제주항공은 이제 또 추가로 뭘 하려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직 안정됐다고 보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또 하나 여기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19 때 충격 많이 받았고 이제 뭔가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지금 관련된 쪽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잘 지켜왔고 이제 실적이 반영되게 되면은 그대로 수익에 직결될 수 있느냐 이런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채 비율 챙겨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LCC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부채 비율 다 900% 뭐 1000% 가까이 되고 거기다가 뭐 400%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300%대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몸집이 슬림하게 그 안에 사이 구조조정 잘했던 회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한국공항입니다. 이 회사 부채 비율 46%대 오, 낮네요. 정도면은 충분히 어떤 여력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여행사 중에서는 저는 이 회사를 탑픽으로 봅니다.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이요. 네, 아니요, 참 좋은 여행. 네, 이렇게 7%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덩치를 많이 줄여놨고 거기다 이제 실적이 반영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질 분위기를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딱 핵심은 그거네요. 항공주들이 여행주들이 살아날 때 그동안 얼마만큼이나 살을 깎아내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는지 그 네. 아이들이 가장 먼저 기대를 주가로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의견에서 한국공항 그리고 참 좋은 여행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장 대표적으로 항공하면은 대한항공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까지 품으면서 국적기로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되었잖아요. 네. 대한항공을 바라봤을 때 이번에 전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화물 운임이 높아졌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네.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서 항공주에 부담이 된다라는 악재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일단 지금 먼저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비용이 늘어난 부분들. 유가는 저희가 보통 이제 정제를 했었을 때 항공유를 제트유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고도의 정제 능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미세한 물질만 들어가도 위험 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높습니다. 그런 쪽에서 WTI 기준으로 1달러 상승했을 때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3천만 달러 가까이 부담이 더 든다. 네. 이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과거 코로나19 전의 수치겠죠. 그만큼 왕복이 많았을 때. 근데 아직 그 정도의 왕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기존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항공사에서 예약하실 때 보게 되면 결제하고 또 유류할증료 더 내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게 뭐 한 10만 원 되고 괜히 기분이 나쁘죠.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일단 버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거의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번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상공은 이제 비행 금지 쪽으로 그러니까 아예 못 가는 그러니까 서방도 마찬가지고 유럽으로 갈 때도 그쪽으로 못 가죠. 우회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더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우회하다 보니까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지금 어떤 그 비용 손익 측면 쪽에서는 큰 부담은 뭐 적정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게 이런 시국에 유럽 갈까요? 이 수요가 그래도 나는 꼭 지금 유럽을 가야겠어. 네. 혹시나 이런 혹시나 미사일 날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네. 상황 쪽에서 우회해서라도 꼭 유럽 가야겠어. 이런 심리마저도 지금 자제돼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여객 관련된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대표적인 이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래도 화물 운임 쪽이 꾸준히 이어지느냐 여부가 계속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운임은 좀 올랐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지 않을까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그거 가지고 해답은 안 나온다. 일단 여객과 화물이 같이 움직여줘야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기다려보자. 전쟁이 끝나면 유가도 내려오면서 항공주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여기에 여행 심리까지도 개선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일단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잠깐 두고 보자라는 의견이면은 티웨이 항공이 또 유상증자를 단행했거든요. 네. 많은 기업들이 이 코로나19 때 힘들면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서 또 유상증자를 반복했는데 그중에 또 티웨이 항공도 있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는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맘쯤 되면 차용주 소장님으로 제가 빙의를 하겠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서 따끔하게 오. 뭐 혼내주고 싶은 입장인데요. 네, 혼내주세요, 그럼. 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보니까 2020년도에 벌써 금액이 한 600억이 넘게 그리고 또 2021년도에 800억대 증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늘었습니다. 1190억 증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운용자금 800억 그리고 채무상환 300억 한다고 하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왜 주주만 희생을 해야 되죠? 그게 그러게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기들 돈 덜 받지. 그러면 이번에 혹시나 사업보고서 나와서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 나와서 거기서 본인들은 임원이나 뭐 물론 구조조정은 했다고 하더라도 임원이나 관련된 비용들 인건비 그대로 유지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라고 할 뻔했습니다. 본인들부터 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비용들 그대로 써가면서 이런 주춤한 희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참 이런 가치는 나쁜 거다라고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5월 12일 날 또 추가 상장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과는 상관이 없겠지라고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런 마인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고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경종을 딸랑딸랑 울려드리고 싶습니다. 주주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 실제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저가항공은 맨날 유상증자, 티웨이 매년 유상증자, 개미가 봉인가라고 부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티웨이항공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텐데 왜냐? 개인 투자자분들로 인해서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또 생각해 주셔야 될 텐데 좀 아쉬운 모습이고요. 앞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중국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아예 봉쇄된 도시도 생겨났어요. 그 중국의 락다운이 항공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항공주 말고 운수업 쪽이나 여러 가지 여파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항공보다는요. 네. 단순하게 지금 어제 보니까 중국 내수 소비주 관련돼서 주가가 급하게 밀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한때는 뭐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그래놓고 왜 거기서 또 주가가 그렇게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개연성도 찾기가 좀 힘든 마당에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심천 같은 경우 락다운이 됐다. 그럼 거기서 이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팍스콘이죠. 애플의 공장. 이게 문을 닫게 되면 애플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또 급하게 흔들렸었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를 통해서 이제 공급 불안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가 이어지게 되면 이게 앞으로 또 공급발 여러 가지 또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좀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공급 이슈가 또 불안하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셧다운과 함께 락다운인가요? 셧다운인가요? 락다운. 네, 그거나 네. 네, 다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또 하나 변수가 그러면 그동안 중국이 경기 부양책 좀 하지 않나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하게 되고 그러면 혹시나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산업적 변화가 정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민감주가 좀 약하게 되는 또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운송 관련된 쪽에서 해운 같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락다운이 되게 되면 거기서 가서 물건을 가져서 이동할 게 없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금요일 날입니다. 항상 SCFI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발표되고 거기서 이제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상하이 해운 운임 지수 같은 경우 고점에서 막 꺾이고 있죠.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만약에 낙폭이 좀 커졌다. 그러면 지금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돼서 물동량을 기대할 때가 아닌데 운임만 하락하게 되면 해운주가 단기적으로 흔들리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도 생각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HMM 같은 경우도 강하게 가다가 오늘 좀 주춤한 이유가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더 연장되게 되면 운송 쪽에서도 약간 부담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물동량 자체가 또 휘청되니까요.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매매를 해보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늦춰서 대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서는 차근차근 대응해 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리오프닝주들이 사실 대다수가 소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비주가 리오프닝 수혜를 받으려고 하던 찰나에 중국의 락다운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도 있고 소비주 내에서 피해를 보는 리오프닝주도 있을 텐데 좀 섹터별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뭐 피해는 그냥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존부터 중국에서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 아니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게 자꾸 이제 미국 쪽에서 견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거의 이제 탈중국화가 과거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국내 생산업체들이 공장을 약간 동남아 쪽이나 특히 이제 가장 뜨는 쪽이 베트남이죠. 네,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꿔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남아 쪽에 기지가 있는 쪽은 오히려 수혜다. 한 쪽에 OEM, ODM 업체들 대표적으로 의류 쪽이죠. 네. 딱 하나 생각나는 건 JS 코퍼레이션. 오늘 급등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어진다고 보시면서 공장이 이제 앞으로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또 다각도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도
한번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대해서 오늘 항공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 과감하게 매수할 타이밍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리오프닝 소비주 내에서는 중국의 락다운과 관련해서 오히려 반사익을 볼 수 있는 동남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OEM 업체들을 제이코퍼레이션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